MTC 최상위 영어 10강 엑서사이즈 1. 지구온난화 문제는 가뭄으로 인한 단수, 댐 수위 하강 및 농업 생산 손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체감돼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막이 되어가는 갈라지는 토양 그리고 북극곰과 펭귄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빙하 장면의 이미지들이 그 문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주제는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에 사용된다.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구매하여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막음으로써 겨울잠을 잘 수 없는 굶어 죽어가는 북극곰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감정이 유발된다. 환경을 주제로 한 이러한 광고는 때때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대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환경을 책임 분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조지 W. 보시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먼저 경제, 그 다음에 생태에 대한 이해가 친환경 광고의 기초를 형성한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회적 책임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10강 엑서사이즈 2. 미래에 대한 투자는 현재 자신들의 목표 수치를 맞춰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일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난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용감하고 탄력적인 기업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성공하여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웅크린다.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앤드루 레이저기는 고객이 자신들의 소비에 대해 더 골똘히 생각하는 시기에 어떤 형태의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고 언급한다. 새로운 가치 제안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업이 계속 그들의 삶에서 유의미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통신 장비 업계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의 CEO인 존 체임버즈는 자신의 경영진에게 불경기 동안 경기 호전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가 좋을 때까지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훈련된 접근 방식을 취했던 그 기업들에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강 엑서사이즈 3. 안주인이 여러분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의 뇌의 어떤 부분은 그 포도당을 원하지만 다른 부분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신경을 쓴다. 즉, 어떤 부분은 단기적인 이득을 살피고 다른 부분은 장기적인 전략을 살핀다. 그 투쟁은 여러분의 감정 쪽으로 기울고 여러분은 먹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계약 없이는 아닌데, 여러분은 내일 체육관에 가기로 약속해야만 그것을 먹을 것이다. 누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가? 협상의 양쪽 당사자 모두 여러분이지 않은가? 미래의 여러분을 구속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철학자들이 율리시즈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을 끊을 때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맑은 정신으로 심사숙고를 하는 동안 반드시 집에 술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일 후에나 흥겨운 토요일 또는 외로운 일요일에는 유혹이 정말로 너무 클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율리시즈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머켈 랜버스의 크리스마스 클럽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의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4월에 자신의 자금을 맡겼을 때 그들은 10월에 자신에 대해 경계하는 눈으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기에 그 10월에 자신은 관대하고 선물을 주는 12월에 자신을 따르는 대신 이기적인 것에 돈을 펑펑 쓰도록 유혹당할 터였다. 10강 엑서사이즈 4. 일부 윤리학자들은 의무의 동기가 추상적인 도덕에 대한 집착, 즉 부도덕이나 마찬가지인 일종의 집착을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마이켈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있는 친구를 방문한다고 상상해보라.
마이켈은 도덕적 고결을 과시하지만 궁극적으로 친구의 안녕에 대한 걱정, 즉 이타심에 의해 실제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다시 말해 더 고결하지 않을까? 혹은 세심증, 즉 보통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수반하는 일종의 강박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생각해보라.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브리지트의 불안감이 그녀가 실수로 고객의 음식을 유독 물질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극도의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사려 깊지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걱정이 안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동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부도덕함을 피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걱정에 의해 실제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들은 의무의 동기가 애초에 흔히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제공하는 개인적 애착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10강 엑서사이즈 5 물결표 사인 7 1906년 2월 10일 토요일 이른 아침 조저프과 그의 형제 에이서는 해플린에서 30마일 넘게 떨어진 웨다오이까지 여행을 시작했다. 조저프는 그의 새어머니가 8년보다 더 전에 그들의 집으로 가져왔던 작고 검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가장 좋은 옷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날은 조저프에게 기쁜 날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신부, 나어시서스를 데리러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말에 올라탔을 때 동이 트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해플린에서 웨다오이까지 3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데 하루의 대부분이 걸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험한 지형과 산들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과 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운 추위가 말을 타고 해플린에서 웨다오이까지 가는 것을 힘들고 길어지게 할 터였다. 하지만 오늘 조저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각은 마운트 머라이어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그들이 둘 다 참여했던 성가대에서 불과 6개월 전에 만났던 그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싱글벙글 웃으며 그는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나어시서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나어시서스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저프이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청했을 때 이 아름다운 소녀가 승낙한 것을 생각하니 긴 여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산을 넘으며 겪었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 번은 퓨마 한 마리가 에이서의 말을 겁먹게 한 적이 있었다. 에이서는 말에서 떨어져 깊은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고 조저프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저프는 그에게 그들의 남은 여정 동안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는 절반 넘게 왔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 에이서의 말을 겁먹게 했던 퓨마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조저프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산기슭에 거의 다다랐을 때 퓨마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 날카로운 울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의 울음소리였다. 그들은 둘 다 말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퓨마를 죽여야 했다. 조저프는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자신과 에이서가 둘 다 총을 쏜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바람처럼 달렸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퓨마를 쏘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더는 퓨마가 나타나지 않은 평화로운 여행이었다. 10강 엑서사이즈 8 유럽에서 꿀벌 사냥은 러시아의 서부와 헝가리와 같은 울창하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특히 흔했는데
그곳에서 그것은 속이 빈 나무에서 벌을 치는 기술의 매우 중요한 일부였다. 숲에서 벌을 치는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꿀벌 몇을 사용하여 한 마리 이상의 꿀벌들을 잡아 그 꿀벌들이 그 몇 내부에 마구 발라진 꿀을 양껏 먹게 하고 그런 다음 그 꿀벌들을 한 번에 한 마리씩 놓아주면서 대개 속이 빈 나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들을 뒤따랐다. 발견자는 그 나무의 껍질에 자신의 소유권 표시를 새기고 그 꿀벌집 구멍에 접근하기 위해 나무의 몸통에 출입구를 깎아 만들고 정기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일부 벌집을 수거하곤 했다. 꿀벌 사냥은 또한 1600년대 초에 유럽에서 꿀벌이 도입된 후에 북아메리카에서 인기가 있었다. 북아메리카의 꿀벌 사냥꾼은 야생 군체를 찾기 위해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행해져 온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찾은 군체로부터 꿀을 반복하여 채취하는 것은 드물었다. 대신에 그들은 그 꿀벌들이 차지하고 있던 나무, 꿀벌나무를 대개 베어 넘어뜨려 그것들의 모든 벌집을 훔쳤는데 흔히 그 과정에서 그 군체를 죽게 했다. 10강 엑서사이즈 9. 자선 활동의 범위는 재단의 기부금 제공을 훨씬 넘어선다. 대형 재단에 깜짝 놀랄 정도의 규모와 전체 재단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부 총액의 압도적 대부분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선 기부금을 내는 살아있는 기부자로부터 나온다. 미국인들은 2016년에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3,900억 달러가 넘게 기부했다. 그 총액 중에서 살아있는 개인에 의한 기부는 2,810억 달러, 즉 72%에 달했다. 추정치들은 거의 모든 미국인이 매년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명의 소액 기부자는 한 명의 거액 자선 활동가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체로서 소액 기부의 분포는 대단히 중요하여 비영리 단체의 상당한 부분의 운영을 지원하며 소액 기부자는 거액의 자선 활동가와 똑같은 재량권을 누리고 또한 자기 기부에 대한 세금 우대책으로 혜택을 입는다. 자선 활동에 대한 어떤 고려도 세계의 락커펠러와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범한 자선 기부의 양과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10강 엑서사이즈 10. 자연과학자들은 자신의 방법론에 관해 고뇌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타당한 이유를 갖고서 물리적 문제의 이해를 위해 자기들이 발전시켜 온 방법들이 진실 발견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들의 세계는 인간 로봇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이 기계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법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전한 법칙 세트는 아직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결국 아마 신경과학자들이 두뇌에 관한 자신들의 연구를 완료한 뒤에 자연과학자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자연현상의 법칙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를 거린다. 독특하게 인간은 창의적인 동물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기 경험을 성찰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와 자기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자기 행동의 도덕성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에 독창적으로 적응한다. 자신들의 정신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들은 미래를, 자기 자신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바꾼다. 그들의 책략은 간파될 수 없다. 경제학의 가장 확실한 법칙은 기껏해야 경향성이다. 10강 엑서사이즈 11. 최근 몇십 년의 환경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리고 아마 놀라운 발전 중 하나는 우리가 환경 보호 자체를 더 경제적이 되게 함으로써 경제 발달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목표는 환경 피해를 예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의 가격을 매김으로써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개울들이 흐르는 대지 구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싶은가? 환경시장이 가동 중이므로 여러분은 다른 곳에 비슷한 개울의 복구를 통해 그 손상을 상쇄하도록 비용을 대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더 친숙할지도 모르는 사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고 싶은가?
좋다. 여러분은 다른 장소에서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만 하면 된다. 1990년대 초에 시작하여 미국 환경 정책은 보존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로 지휘 및 통제의 규정을 시장 기반 접근법으로 보충해왔다. 이제 미국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초원과 개울에서 딱따구리와 꽃이 피는 관목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해 보존 성과를 증진하도록 의도된 많은 환경 시장이 있다. 10강 엑서사이즈 12 물결표 사인 14 2017년 2월 철에 맞지 않게 따뜻한 어느 날, 린지는 나무 판자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 자신의 현관까지 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쁘게 돌아갔으며, 린지의 아이들을 보고 있던 친구 애니가 그녀의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을 때, 여러 감정이 그녀의 관심을 받으려 경쟁했다. 진료, 약속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몇 주간의 특이 증상으로 인해 린지는 그날에, 그리고 진단을 논하기 위해 자기의 의사를 방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린지는 자기 친구에게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동안에 부엌 조리대의 차가운 표면에 등을 기댔다. 의사는 나의 모든 증상이 불안감과 우울증에서 생기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라고. 린지는 머뭇거리며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사실 그녀 자신이 아직도 이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체적 질병만이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식목 부진과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었다. 그 다음 문장은 그녀의 입술을 지나 나오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의사는 나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어. 두려움, 쓸쓸함, 그리고 패배감이 그녀의 말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의욕 상실, 불안, 그리고 외로움을 느꼈다. 아, 잘 됐네. 애니가 소리쳤다. 그녀의 반응은 린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린지는 동정하는 표정, 침묵, 또는 급한 화재 전환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친구는 이어서 그녀에게 상담과 약물 치료가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몇 가지 힘든 부분을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 주었다. 인터넷은 단지 정신건강약이 잘못된 이야기만 공유하였지만, 애니는 치료가 얼마나 많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 긍정적 설명을 해주었다. 우울증과의 자신의 분투를 말하는 데에서의 그녀의 솔직함이 성공적 치료에 관한 그녀의 증언보다 더 중요했다. 애니로 인해 린지는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준다고 느꼈다. 린지가 이 힘든 처지에서 자기에게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은 슬며시 사라졌다. 린지는 정신 건강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쓸쓸함과 오해받는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말한 애니의 용기로 인해 린지도 자기 자신의 어려운 일에 관해 남들에게 솔직해지게 되었다. 린지는 자기가 애니가 자기에게 그랬던 바와 동일한 남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